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고변동성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혼조세로 출발한 뒤에 아래로 8포인트, 위로 13.5포인트가량이 또 움직이는 고변동성 장세, 그러면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선물과 코스피 지수가 모두 최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변동성 장세가 어떻게 일어났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야간 선물은 0.52% 하락 마감했었고요. 당시에 외국인은 선물을 1720억 매도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와서 선물이 오늘 0.22% 하락 출발한 후에 전약 후강으로 변동성이 발생하며 1.14%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아래로 8포인트, 위로 13.5포인트, 어제보다 더 큰 변동성이 나왔죠. 우리나라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120.54로 전월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는 1.2% 상승했습니다.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3.8% 상승으로 전월과 동일했고 전망치인 4.0%를 하회했습니다. 라가라드 22총재 연설과 마이클 바 연준 이사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장후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3분기 매출액 전망은 2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 전망은 0.5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 전분기 대비 38%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월 21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310억 원으로 평균 이상, 풋옵션도 370억 원으로 평균 이상 거래가 나오면서 계속되는 대규모 거래가 블록딜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21일 주요 블록딜 옵션 거래를 추정해 보면은 12월물에서는 550콜, 545콜, 545 풋옵션 등이 있었고요. 1월물에서는 560콜, 535콜, 535 풋 등이 거래되었습니다. 3월물로는 605콜, 580콜, 480 풋 등이 거래되었고요. 오늘 이제 10월 22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 보면은 12월물에서는 530풋, 520풋, 510풋 등이고 1월물에서는 535풋, 520풋 등 2월물이 있었는데 600콜, 550콜 등 3월물로는 535풋, 500풋 등 6월물이 좀 있었는데요. 600콜, 550콜, 535콜과 550풋, 510풋 등이 거래되면서 3월물보다 이제 뒤쪽으로도 조금씩 더 거래를 발생시키고 있으면서도 오늘은 대체로 풋옵션에서 블록딜 거래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일 거래 대금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글로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환상적인 합의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사업적인 문제로 회담 불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일부 중앙은행이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을 고려하여 약 700억 유로에 해당하는 프랑스 국채를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주 에이펙을 앞두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350km 비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의 비행과 낙하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한미일 협력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골드 선물 차트를 잠깐 볼까요? 자, 골드 선물 차트가 이렇게 지금 고가에서 이틀간 지금 꺾였습니다. 골드 선물은 이틀간 고가에서 급락했는데 이는 글로벌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향하는 에브리띵 랠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일부 차익을 꾀하면서도 더 낮은 단가에서 다시 사들이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중국에서의 수요 변화에 따른 움직임도 영향받았을 것과 인도의 수요 변화도 영향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인도는 결혼 시즌이 조금 이제 끝나면서 골드의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분석도 월가에서는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때그때마다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과
해석과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장중에 그때그때마다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또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은 보충했던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당일 오전장 무게감은 프로그램 매도 추이로 인해 하방이 조금 더 우세했지만 일봉 빗각 지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사이에서 큰 출렁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단 개인 선물 매도가 2, 3천억을 넘기면서 반등 방향으로 힘을 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외국인 선물의 기준 회복과 나스닥 상승 및 개인 선물 매도 확대 등으로 반등세가 확대되었었고요. 프로그램 기반 외국인 현물 매도는 고가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왕개미 콜 옵션이 575 월물 콜과 570 월물 콜 등을 중심으로 후반부에 오버나잇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콜 옵션 차트를 보시면 콜 옵션 차트를 보시면 마지막에 개인들의 옵션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40억으로 끝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투신 선물은 5천억 선의 종가 베팅도 있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일봉 빗각 지지 힘이 강했잖아요. 또 요거를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계속 이 빗각 체크해야 된다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자, 오후장 들어가기 전에 점심시간 전에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지받는 것을 빗각 이탈한 뒤에 여기서는 이제 빗각 체크하고 올라왔었죠. 자, 오늘 그냥 개요를 잠깐만 그냥 보자면요. 뭐 오늘 트레이딩 리뷰 시간에 사실 개요를 다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 트레이딩 리뷰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는 매매일지를 공부 복귀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장을 마치고 4시 40분 정도까지 방송을 계속 참여해 계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어쨌든 아침에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외국인 단타 구간 말씀드렸고, 단타 치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돌아선 다음에 다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진입하는 구간이 일봉상 추세 빗각 라인이었죠. 자, 그 자리가 일봉으로 보시면 이 자리였죠. 자, 여기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 이탈이 안 됐으니까 추세가 깨지지 않았으니 계속 상승 유지하는 과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노릴 수가 있었고, 그때 외국인의 선물이 함께 매수로 들어오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그 시간대에 순간적으로 틀어 올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과 함께. 그래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인 저항대를 거치면서 자, 빗각 이탈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 이때는 제가 이거 올릴 때보다는 조금 더 약하다 힘이 말씀을 드리고, 볼벤 하단에서 지지받을 수 있음을 언급을 드리고, 최대 밑에 여기까지 열어두되 여기서 힘이 지지가 되면 그거대로 풀어가야겠죠. 그걸 또 활용하신 분도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카페 잠깐 보면요. 자,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가서 보시면 오늘 소신님께서는 아침에 이런 변동성 과정에서 트레이딩 하시다가 정말 중요한, 자, 여기 아까 전에 이 빗각 돌파할 때 이 자리를 매수를 공략하셔서 수익을 내셨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제 기준이 없는 자리에서 막 괜히 매매 많이 해가지고 좋은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릴리님은 정말 간결하게, 자, 이 구간 여기가 빗각 일봉 빗각 지지받는 구간에서 이렇게 나눠서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셨고, 당시에 1200만 원과 그 다음에 점심시간대에 볼벤 하단에서 지지받는 거, 빗각 이탈 후 볼벤 하단에서 지지받는 자리에서 또 공략해서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시면서 2000만 원대 이상의 큰 수익을 내셨습니다. 자, 글을 보면은 제가 여기서 언급했던 내용, 방송을 유심히 듣고 계시다가 제가 외국인들이 이 빗각 라인에서 단기성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포착해서 진입하셔서 수익을 내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기 이제 볼벤 하단 라인 지지 보시고 이것도 언급드렸던 거를 잘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생반 정회원에 계시든 안 계시든 어쨌든 방송을 잘 활용해서
수익 내시는 분들도 이제 그리고 또 각자 이제 매매한 방식을 또 이렇게 올려주시는 이런 네이버 카페이기 때문에 카페 가입하지 않으신 신규 구독자 분들께서도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구독자 인증하신 다음에 초대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도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도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고 또 직접 써보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장 막판에 장 마치고 하는 이제 트레이딩 리뷰 시간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뭐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아침에는 혼조세로 출발을 했었죠. 자, 네, 아침에는 혼조세로 출발을 했다가 외국인들이 단타까지도 포착이 됐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단타를 막 쳤어요. 그죠? 외국인 매도 우위로 잡히면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죠. 외국인 매도 우위로 잡혔던 곳, 고가에서 약 8포인트를 하락한 그런 공간이었죠. 이후에 일봉 빗각 체크를 하던 중, 여기였죠. 일봉 빗각 체크를 하던 중 외국인의 선물 매수 및 개인 선물 매도가 급격히 발생합니다. 자, 여기 파란 선 보시면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여기서 갑자기 크게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돌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빗각 돌파와 함께 강한 반등세가 유입됐었고요. 단계적인 저항대 피보나치 고려한 단계적인 저항대 거치면서 오르던 중에 11시 44분경 이제 빗각, 자, 요 빗각을 만들고 그 빗각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이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빗각 이탈은 이 10시 3분에 만들었던 빗각 돌파보다는 더 약한 힘으로 움직였다라고 언급드렸고, 이내 볼벤 하단을 체크하며 다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개인 선물 매도가 2천억대를 넘어 3천억대까지 진입하면서 반대 방향으로의 힘을 더 쓰게 됐죠. 개인 선물 매도가 많으니까 굳이 그 선물을 수익 내주는 방향으로 누군가 힘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현물은 같이 수익 낼 수 있어요. 옵션은 개인들이 콜 매수를 하면 나머지는 콜 매도가 되면서 굳이 하락으로 가지 않아도 시간만 끌어도 사실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의 풀이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옵션처럼 풀이가 녹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격 승부입니다. 물론 만기가 돼서 없어지는 것은, 롤오버를 하지 않는다면 없어지는 것은 예외고요. 어쨌든 선물은 결국 가격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로섬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3천억, 2, 3천억 이렇게 매도 베팅을 했다. 나머지는 매수 베팅이 되겠죠. 그 매수 베팅을 해놓은 쪽에서 굳이 개인들 수익 주면서 힘을 밑으로 낼 이유는 없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다른 수급이 강하거나 아니면 이슈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굳이 그런 에너지를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선물이 어느 쪽으로 2천억대가 넘어가면 웬만하면은 그 수급이 뒤바뀌기 전까지는 반대 방향의 힘이 동일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힘이 보통 작용한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어제도 후반부에 개인들의 선물 매수가 2천억이 넘어가자 어제는 하락이었잖아요. 후반부에 어제는 전강 후약이었죠. 그래서 반등은 없겠구나. 오후장에 막판에 2시 이후에 개인들의 선물 매수가 2천억이 넘어갔잖아요. 반등은 없겠구나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죠. 확률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후반부에는 오버나잇을 목적으로 왕개미의 월물 콜옵션이 570콜과 572.5콜을 주력으로 진입했으며, 종가에는 투신이 5천억 원대의 선물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반대로 매도했었죠. 개인 현물과 선물, 월물 옵션, 미니 옵션, 위클리 옵션 등 장내 파생 수급은 모두 뒤죽박죽으로 투자자별로 복잡한 손익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개인들은 코스피 현물 매수, 코스닥 현물 매수, 선물은 매도, 월물 콜옵션은 매수, 월물 풋옵션은 매도, 그 다음에 위클리 콜옵션은 매도, 그 다음에 위클리 풋옵션은 매수, 완전히 뒤죽박죽 섞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12월 선물과 11월물 옵션은 외국인과 개인의 수익이고, 금투와 투신, 보험 등의 대부분의 기관이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만기가 많이 남은 11월물 풋옵션을 누적 매수 금액이 200억을 넘겼지만 아직은 신고가 상승 랠리의 추세가 끊기질 않아서 마땅히 힘을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외가 풋옵션 매수보다는 프리가 높은
풋옵션 위주로 매수가 유입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가 풋옵션 작업이 크지 않는 이상 큰 폭의 하락보다는 제한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받아주는 거래가 바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출렁이는 단계 정도죠. 그리고 아직 랠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가가 확실하게 나왔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후보군으로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세가 깨지고 나서 보는 것과 이어지는 구간에서 보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블록딜 옵션은 6월물까지 보다 넓게 분포되어 거래가 성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일봉 빗각을 본격적으로 거래를 동반하며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강한 상승 추세를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확인 후에 대응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 내용을 4컷 정도 가져와서 타임라인식으로 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반은 정규 교육반이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제가 시간대마다 따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8시 48분에는 아침 초반 외국인의 매도 우세로 시작했었죠. 선물은 1천억 매도가 있었고요. 야간에 1720억원 매도까지도 잡혔었습니다. 8시 55분에는 프리장은 외국인 선물 단타로 추정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외국인 선물 단타가 주제였어요. 아침에는 외국인 선물 단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계속 반복됐었고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이 눌렀기 때문에 우하향으로 움직였죠. 추세를 깨냐 이어가냐의 기로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봉 양봉 교차 발생이 되고요. 외국인은 단타성 움직임이 반복되었습니다. 9시 3분에 345계약을 포함한 외국인의 단타성 매수가 시도되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204계약 매도로 단타를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왔다 갔다를 반복했죠. 근데 진폭 자체가 좀 컸죠. 9시 7분에는 위에 가까운 저항은 막혔고, 자 여기 가까운 저항은 막혔고 가까운 지지는 단계적으로 뚫리고 있다. 그럼 뭐예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 장초반 보이고 있었고요. 9시 8분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단타성 매수가 어디서 진입되는지 봐야겠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본격적으로 진입된 거 체크했었기 때문에 빗각 지지받는데 외국인 단타성 매수 들어오네? 단타성 매수로 들어왔는데 사실 매수가 되게 길게 늘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여기서 단타성 매수가 유입되고 잠깐 빠졌다가 이렇게 늘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준으로 잡아드린 이 자리를 통과해서 강세로 끝났죠. 물론 마지막에는 투신이 5천억 이상의 선물 매수를 잡으면서 이게 외국인들이 매도로 이제 전환되기도 했지만요. 9시 11분에는 빗각에서 선물 단타 시도하는 외국인이었고요. 지지 매수 저항 매도 반복하는 아침 초반이었습니다. 9시 15분에 약 4에서 5포인트 가까운 반등 시도 이후 이거죠. 반등 시도 이후 외국인은 소폭 다시 매도를 시도하면서 오늘 아침은 계속 단타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타성 움직임을 체크하는 거 요거를 봤죠. 여기 이 구간을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이 구간을 여기다 표기하면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었고 프로그램 비차익은 매도를 먼저 보이면서 우하향으로 8포인트가 떨어지는 구간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내일 만기인 거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저 멀리 있는 콜 매도를 유지하면서도 자 구간은 약간의 상방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반면에 개인들은 콜옵션 위주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넓은 공간입니다. 근데 멀리 가지 않으면 사실 개인들은 상승해도 사실 만기까지 손익구조가 좋지 않았던 그런 상태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외국인들은 반등을 시도할 텐데 조금만 가다가 많은 거고 많이 주기는 싫은 거고 많이 주는 거는 금융투자도 싫어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죠. 다시 한번 9시 29분 기준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외국인은 너무 많은 상승을 원치 않고 너무 많은 상승은 기관도 원치 않고 이런 상태였죠. 그래서 나중에 위클리 포지션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까지도 이따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시 57분 빗각 테스트 중이었죠. 9시 57분 빗각 테스트 중은 여기입니다. 자, 요 자리죠. 이 빗각 테스트 중이고 여기 밑에 하단부 지지받냐 테스트 중이죠. 외국인이 아침에 보인 단타성 움직임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 단기성 반발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되면서 올라갔던 거죠. 3천억 선까지는 매도했고 프로그램은 대체로 매도 추이를 보이는 중이나 지지 자리에서 속도는 천천히 조절 중입니다. 이제는 속도 자체를 매도로 내지 않던 시기였죠.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는 8천억까지 늘어났던 시기였고요. 일본 빅각에서 외국인 단기성 반발 매수가 유입돼서 399계약과 334계약을 포함해서 땡겼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이 빅각 돌파 타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보면 지지받는 자리가 되었구나, 추세를 깨지 않는 자리가 진행이 되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약 8포인트 내리고 4포인트 반등한 상태였고 10시 14분 기준으로 피보나치 50% 자리와 그 다음에 618 자리가 535.2였는데 그 자리가 여기 부근이었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체크하고 잠깐 주춤 거렸다가 또 올라갔던 겁니다. 10시 18분에는 반면 개인 현물 매수와 위클리 콜옵션의 매수는 선물의 방향과는 달랐고요. 오늘은 개인들의 포지션이 뒤섞이면서 방향성보다는 큰 폭의 출렁임이 더 많기 쉬운데 그 과정에서 현재 하단에 일봉 주요 상승의 빅각 추세를 지지했다. 그 말을 하단에 아까 전에 일봉 추세 지지한 거 체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검은 라인을 그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를 넘어가는 것은 기준을 통과하는 거다. 요거 기준 잡아드린 거죠. 이따가 기준이라고 또 적어드렸을 거예요. 시장이 순간 반등하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역방향으로 한 번에 422계약과 359계약을 포함해서 대량 매도가 연속으로 찍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선 역방향으로 개인들의 매도가 쭉쭉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마지막에 여기 10시 되면서 추락하는 그 과정을 언급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61.8% 당일 피보나치 테스트를 하고 있던 시간으로 넘어갔고, 자, 세 번째 컷은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 수급 기준 라인이라고 적어드린 거 보이시죠? 예, 수급 기준 라인이라고 적어드린, 자, 요 자리를 외국인이 돌파하는 시간이 상승 시간이다.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자리 잡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어디예요?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서, 자, 여기 돌파잖아요. 돌파하면서 상승의 의미가 있는 구간이 되었고 끝까지 올라가면서 끝이 났죠. 그게 수급 기준 라인 잡아드렸던 거고, 프로그램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선물 중심으로 선물을 주도하며 이 자리에서 땡겼던 거죠. 자, 그리고 내려서 당시에 외국인의 위클리 옵션은 양매도였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출렁이 많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상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까지 급격하게 밑에서부터 콜옵션을 늘려가지고 양매도를 콜옵션 매수로 상방으로 돌리면서 끝났습니다. 11시 13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가 2천억이 넘는 구간에서는 힘이 반대로 쓰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예요? 개인 선물 매도 베팅이 되니까 사실 이게 반대로 쓰여지기 쉽지 않은 게 이해를 시키려면 반대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게 조금 아마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 방향이 사실은 매수 방향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개인 선물 매도 방향이, 시장은 매수 방향이니까 그 매수 방향에 반대로 힘이 쓰여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개인 매도 방향이 반대면은 매수 방향으로 힘이 쓰여지지 않는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동안의 맥락을 문맥을 좀 살펴보시면 개인 선물 매도는 어쨌든 개인들의 포지션은 항상 반대로 이제 생각을 먼저 하니까 그 반대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 선물 매도가 이렇게 배팅이 들어가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게 2천억이 넘는 구간에서는 저는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급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확률적으로 11시 13분에는 어제도 개인 선물 매수가 2천억을 넘기고 나서부터 반등 힘이 약해지면서 하락 마감했었고요. 11시 14분에는 물론 다른 수급과도 함께 살펴야겠지만 개인 선물 2천억 이상의 방향성은 힘이 강한 편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강하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커트 네 번째 컷입니다. 11시 36분에는 단기 반등 빅각 테스트 중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자리죠. 빅각 이탈 테스트 하던 곳. 자, 빅각 이탈 테스트 하면서 뭐라고 써드렸습니까? 여기가 이 돌파인보다 약했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 파생반에 올려드린 이 차트에 표기해드린 것도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빅각 이탈 후 볼벤 하단 체크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지받네. 그러면서 개인 선물 매도가 3천억으로 늘어나네. 3천억으로 늘어나 하방으로 힘을 쓰지 못하겠네. 그런데 볼벤 지지네, 상방이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겠죠. 단 오늘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 금액으로 인해 자 근데 현물 매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선물 매도의 에너지가 일정 부분 감소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 나머지 수급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개인 선물 매도 금액 중 약 70% 정도만 계산해서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7천억대 70% 만약에 개인 선물 매수가 좀 줄어들면 더 축소해서 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선물 매도가 더 늘어나는 시간으로 이어졌었죠. 그 시간이 이 시간대였습니다. 점점 늘어났죠. 파란선. 당일 무게감은 프로그램 매도 추이로 인해 하방이 조금 더 우세하지만 일봉 빗각 지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사이에서 출렁임을 반복하고 있었고요. 단 개인 선물 매도가 2, 3천억을 넘기면서 반등 방향으로 힘을 쓰는 경우가 발생했었고 점심시간으로 넘어갔고 그 뒤에 개인 선물 매도가 계속 확대되면서 추가 상승세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1시 5분에는 식사시간 중에 1시 5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축소되기 시작했고 기준 돌파 시도 아까 요거 돌파했다라는 거 돌파할 때 언급드렸던 거고요. 반면 개인 선물 매도는 3,300억으로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이 이렇게 외국인들은 상방으로 개인들도 상방보다는 상방에만 치우쳐 있던 것이 이제 풋옵션도 같이 들어오면서 점진적으로 내일 양매 수화가 만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금융투자는 여전히 콜매도 포지션으로 큰 상승이 싫다 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금융투자는 위클리 옵션에서 외국인한테 많이 밀려서 손실을 좀 본 바가 있었습니다. 더러 점심시간에 외국인의 선물 회복세와 개인 선물 매도 증가, 현물 매수 감소, 나스닥 상승 등에 의해 반등세가 확대되어 오늘의 고가를 넘어서서 저점부터 10포인트가 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면서 오후 방송으로 넘어가고 제가 오늘 자른 거는 4컷 요 정도까지입니다. 나머지 오후 거는 생략하고서요 하고 봤고요. 자, 이런 파생반 텔레그램이 있으면 매매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문의 주셔서 입장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입니다. 피보나치 확장 적용한 거 반복 수정하고 있고요. 550일 10월 21일 거의 근접했고 사실은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될 수도 있을 거고 그 위로는 다시 뭐 장중에 업데이트를 하든 다음 리뷰 영상에서 업데이트를 하든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4에서 536짜리 526짜리 오늘 여기는 좀 체크를 당일에 했었고 526짜리 520에서 22 그 다음에 500에서 502 요 정도까지만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필요시에 다시 언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49만 주 매도했고요. 보유 비중은 선물의 현물이요. 삼성전자는 49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52.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4,123억 매도를 했고요. 선물은 12월물에서 이제 약 매도 포지션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3,526억 매도했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4조 9,800억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1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28.3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84억 매도했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환경은 계속 체크하고 있었죠. 장기적으로 월봉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위로 1440 아래로 1410원 중요 매물 체크해야 되겠고요. 관리 자리 변동성 지수는 2.09% 하락한 29.98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약간 떨어져 있는데 아직은 흐름이 꺾였다고만은 볼 수 없겠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구간이 가능하고 만약에 여기서 변동성이 떨어진다면 시장은 무난하게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타고 갈 가능성을 충분히 이어볼 수 있겠죠.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30포인트니까요. 자, 이번 주에서 다음 주는 인텔과 테슬라 이제 곧 발표하죠. 이런 기업들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와 셧다운으로 밀렸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월말 FOMC에서 금리 결정되는 것과 경주 에이펙에서 각국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 기대감 반대로 우려감도 존재합니다. 미중 협상 변수 등이 작용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이에 따른 변수가 생긴다면 시장은 고별
지수에 의한 출렁임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오버나잇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포지션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데이 트레이딩 자체도 하루에 진폭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8포인트 떨어지고 막 13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합치면 21포인트 막 20포인트 진폭, 어제도 20포인트였죠. 그런 엄청난 변동성이 계속 하루에도 나타나니까 그 안에서 내가 트레이딩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수익을 꾀하는 게 취하는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죠. 지금은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해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데이도 진폭이 많으니까, 진동이 많으니까, 변동성이 많으니까 그 기회를 적절하게 타점을 보면서 활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요 정도 위치까지 와서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중에는 안내 드렸었는데 10월 23일 목요일 라이브 방송은 병원 일정으로 인해서 점심시간대까지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작은 병원이나 야간은 제가 금요일 저녁이나 뭐 평일 저녁을 활용하고 또 토요일 진료를 좀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이제 대학병원은 이제 교수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2017년부터 9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못한 적이, 불가피하게 방송을 못한 적이 딱 3일입니다. 3일 동안 라이브 방송을 못 켰고요. 나머지도 이제 조금 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못 킨 적은 뭐 한 두어 차례 더 있습니다만 자주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때만 이렇다라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뭐 앞으로는 뭐 제가 뭐 이제 뭐 점점 저도 나이를 이제 한 해 한 해씩 먹어가면서 여기저기가 좀 고장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30대 중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방송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없어서 거의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 뭐 상을 치러야 될 때 이럴 때 정도나 이제 빠지고 했었는데 뭐 앞으로는 뭐 1년 중에 뭐 한 두어 차례 정도는 뭐 이렇게 병원 일정으로 뭐 빠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최대한 제가 가기 전에 또 중심을 잡아드리고 수급이나 이런 것들 포지션 등 잡아드리고 또 갔다 와서도 점검해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